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찾던 것들은 늘 내 곁에 있었다라는 책입니다. 이노우에 히로유키 지음, 양필성 옮김, 스몰빅 라이프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넘어졌을 때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힘들다고 울어대면요, 그게 불행이 되는 것이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던 길을 가면요, 그 일은 불행이 되지 못합니다. 삶의 중심은요,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돼야 합니다. 내 자신이 소중하고 내 삶이 중요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넘어져서 조금은 아프고 창피할지 모르지만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 너무 좋지 않나요? 적어두시고 힘이 들 때면 한 번씩 찾아서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의 중심에 나를 두게 되면요, 많은 일들이 심플해집니다. 일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고민할 일이 참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생이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그런 연습에 필요한 용기, 희망, 지혜를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힘든 일을 마음속에서 삭제하고 싶을 때, 세상 일에 조금 덤덤해져야 할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초조해질 때, 나만 잘해주는 것 같아 상처가 될 때,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을 향해 노력하는 마음은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무리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요, 그 노력 때문에 몸이나 마음에 무리가 생긴다면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간의 무리를 해서 뛰어올라 닿을 수 있는 꿈이라면요, 노력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먼 꿈을 향해 노력만 계속하게 되면요, 결국엔 마음만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요, 그 일에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재능이라는 것은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몰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재능입니다. 만약 우리가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다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너무 힘들어 라며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요. 그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때는 멈춰서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잘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선택한다고 해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니,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애쓰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즉, 일이든 인간관계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요, 나만 괴로울 뿐입니다. 나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생각하면요,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이미 벌어진 일에는 좀 뻔뻔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예상치 못했거나 기대와 어긋난 일이 생긴다면요.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금은 뻔뻔해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뻔뻔해지라는 것은요, 무책임하게 이를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 그 일의 원인을 찾아서 헤매기보다는요, 수습할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의기소침해지거나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일이 더 꼬이고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보다 미래의 나가 더 나아지면 되는 것이고요.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더 좋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일은요,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 생기면요, 더 좋은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 안 좋은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탓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아닌 막연한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전념해야 할 일은요,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괴로워하거나 난 역시 운이 없는 걸까? 라며 우울해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좋지 못한 호르몬이 생겨나서 건강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외부의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오로지 내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면요, 누군가를 탓하려는 그런 마음도 사라지고 맙니다. 만약 굳이 누군가를 탓해야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요, 그냥 인생 탓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나도 상대도 아닌 인생이라는 알 수 없는 묘한 존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은요,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평범한 상황에서는요,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무언가 상황이 바뀌어야 자신이 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인생이 너무 평탄하기만 해서 아무런 계기가 없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얼어붙게 만들며 후회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모든 순간은요, 어쩌면 기회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일수록 우리는 더 당황하고 얼어붙고 후회하고 비탄에 잠길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럴수록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깊이와 폭 또한 커질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생은 불행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행복들로 인생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러한 불행과 행복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떤 계기가 되는 일이 있어야만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일에 대해서는요, 그 의미를 깊이 따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일은 그 자체로 만족스럽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생각과 사색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요, 대부분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깊이 잠들어 있던 생각의 뇌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행이 닥쳤다고 너무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당장 솟구치는 분노와 슬픔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그 감정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우리에게는 그 불행한 일이 하나의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 멋지다는 것의 기준이 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롯될 때 생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멋지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발전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지 타인에게서 비롯되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서 비롯된 욕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오래 갈 수도 없고요,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모든 면에서 뛰어날 수는 없는 일인데요. 또 무엇이 됐든 어느 하나라도 잘하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에 대해 보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잘하는 것보다는요, 잘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무언가를 더 가지지 못한 데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부정은 긍정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타고난 성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격에 대해 사람들은요, 이 사람 성격은 좋고 저 사람 성격은 나쁘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만요, 사실 성격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격이라도 장점과 단점이 공존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요. 일단 시작된 행동이 되풀이 되면요. 이제는 반대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습관적으로 가진다고 해서 바라는 일이 100%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면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인생은 결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가장 확실한 순간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나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어떤 우연한 사건 때문에 계획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요, 그걸로 족합니다. 마음은 에너지 변환기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누군가가 행복해졌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내가 불행해졌다면요. 그것은 나 때문이지 그 사람의 행복 때문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데요. 누군가가 행복해지면 나 또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전염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복의 출발점은요. 내가 아니었지만 행복의 결승점은요, 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 에너지가 생겨나면요, 그 에너지는 그대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긍정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뀌지는 않으며 긍정적 에너지가 부정적 에너지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만약 에너지의 변환이 일어났다면요. 그것은 그 에너지를 발산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꾼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받아들이기 나름인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화가 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독이 되고요. 아무리 나쁜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약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불행과 행복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32가지 위로가 담긴 아주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